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CSV 6일차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기업 사례입니다. 삼천리의 투게더 오픈이라는 제목인데요. 2015년도에 삼천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KLPGA의 정규 대회인 삼천리 투게더 오픈을 개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총 상금의 10%와 프로암, 자선기금 등을 이제 꿈나무 육성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KLPGA 삼천리 꿈나무 대회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삼천리는 원래 이제 연탄을 만들던 회사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를 이제 생산 보급하는 그런 그런 기업입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배경 및 목적을 보시면 2015년 삼천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KLPGA 정규대회인 삼천리 투게더 오픈을 개최하고 총 상금의 10%, 또 프로암 자선기금으로 꿈나무 육성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KLPGA는 한국 여성 프로 골프 연합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PGA, LPGA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K가 붙은 거는 한국 LPGA 한국의 남성 골프 이제 프로 대회는 KPGA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암 대회라는 거는 이런 프로 선수들이 이제 대회잖아요. KLPGA 정규 대회는. 그런데 그 프로 선수들끼리의 경기에 앞서서 그 프로 선수하고 아마추어가 그 오픈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경기를 합니다. 먼저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걸 이제 프로암 대회라고 하는데, 프로 아마추어 대회라는 거에 이제 약자겠죠. 그래서 그런 대회들을 이제 통해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골프 꿈나무를 이제 키우는 그런 사업이겠죠. 사업 내용에서 이제 여기서 투게더라는 이름이 의미를 하듯이 프로 선수, 꿈나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회에 이제 관중들, 갤러리라 그러죠. 그런 갤러리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품격 높은 대회를 추구한다라는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꿈나무들을 초청해서 프로 선수들이 직접 필드 레슨하고 멘탈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망주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또 대회 관람객들, 갤러리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볼거리들을 마련하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에서는 또 모든 이제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멘탈 교육을 아마 특히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은 이제 KLPGA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협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대회가 있을 때 이제 협력을 하는 거고, 하나의 대회를 삼천리가 이제 전 스폰서가 돼서 삼천리 투게더 오픈 대회로 이제 명칭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과를 보면 이날 이제 삼천리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회가 이루어질 때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안내라든가 갤러리들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골프 꿈나무들이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꿈나무들을 케어하는 그런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에 참가를 하고요. 또 이게 이제 기부금을 모으는 그런 어떤 행사잖아요. 그래서 체리티 대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그런 행사로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금의 10%와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다. 그래서 이제 꿈나무 육성 기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금이라는 건 이제 스폰서인 삼천리가 제공을 하는 건데 프로 선수도 자발적으로 그 본인이 받은 상금의 10%를 그 기금으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22번째 이제 사회공헌 사례는 Solve for Tomorrow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는 이제 사회공헌 사업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가 이제 국내 영업만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사업들은 글로벌적인 사회 현안을 반영한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우리 여러 차례 이제 반복했었죠. SDGs의 방향에 맞춰서 교육, 지역사회 개발, 의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Solve for Tomorrow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자라는 것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자라는 어떤 두 가지 큰 축을 가진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사업 내용을 보면 과학, 공학, 기술, 수학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공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요, 직접 사회적인 문제나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아이디어와 제안서를 제출하고요. 또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정된 아이디어가 어떤 자금이나 또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서 그 제안한 기획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야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주로 자연과학, 공학, 뭐 기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각각의 해당 국가가 저개발 국가나 제3세계 국가인 경우에도 각각의 그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전문성이 있는 파트너 기관을 각각 선정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임팩트 및 이제 성과를 살펴보면요. 세계 각국에서 10,000명 이상의 학생이 2,700여 개 팀을 이뤄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공모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 기업 사회공헌을 여태까지 이제 뭐 20여 개 쭉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그 기업의 스케일에 따라서 이 사회공헌의 스케일도 좀 다르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에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하고 또 뭐 국내에서만 하는 기업하고 또 국제적으로 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하고는 이 스케일이나 대상이나 이런 어떤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한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대상도 세계, 전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공모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2012년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회 Solve for Tomorrow는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요. 1,500개 학교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개 학교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학교 주변의 대기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한 팀이 있고요. 또 야생 돼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등 이제 지역사회 문제하고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도 뭐 코로나19다 그런 코로나19의 뭐 그 발생 지역이나 확진자의 그 총량을 알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던가 마스크를 판매할 때 마스크에 대한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그런 그 공모전이라는 것이죠. 2016년도에는 20개국에서 39개의 컨테스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35만 4천 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어떤 공모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중국 등에서 총 63회 공모전을 진행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 모스 컨센터에서 개최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도 그 우수 수상작들의 그 작품들, 기획들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어떤 전시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번째는 IT 발전소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 사업 및 그 사업장이 있는 지역 사회에서 이제 아이템을 발굴하고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IT 발전소 지원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들의 디지털 격차를 일단 해소하고요.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원이나 영유아원 또 아동복지시설의 멀티미디어 기기라든가 인테리어 등 최신 IT 시설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LG그룹의 방향에 맞는 아동 교육을 테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접합점, 접목점을 찾은 게 보육시설 아동들의 IT 교육 기회 및 환경이 부족하다라는 이슈를 이제 알게 돼서 이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의 IT 발전소 지원 사업은요, 매년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접수를 받고 또 IT 기자재 및 실내 인테리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IT 발전소 내에서 지원하는 기자재는 컴퓨터, 시청각 교육용 TV, 빔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학생 교사 책걸상, 또 붙박이 책장, 칠판, 신발장, 게시판, 액자 등의 이제 그 환경을 그 학업에 적합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소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 그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그 각각 지역마다 그 대학생들로 구성된 LGD 대학생 IT 봉사단이 이제 전국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시설을 방문해서 IT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하고 아동복지협회가 이제 장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협회가 이제 대부분의 실무적인 어떤 행정 업무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IT 발전소 지원 사업은 2008년에 경북 김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등에 이제 48개소, 또 중국, 폴란드까지 이제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소재한 그런 어떤 지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김천 같은 경우 이제 구미 지역, 김천 구미 지역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 2,5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지역 이용자들이 IT 발전소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이제 중국 광저우에 IT 발전소의 아동종합센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7,000여 명의 그 소외계층 아동이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역시 중국은 이제 이 스케일이 남다르니까 한번 아동종합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소외계층 아동이 7,000명이 같이 이제 거주를 하는 대규모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IT 발전소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유소년을 대상으로 IT 교육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기관을 퇴소했다. 그러니까 보육원이나 이런 데 기관을 퇴소한 후에는 진로 및 취업률 등의 현황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여하는 것도 이제 성과의 어떤 한 그 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번째 그 사례로는 IT 서포터즈인데요. KT는 사람, 사회, 문화 이런 세 영역의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출범을 했어요. IT 서포터즈가.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최초의 프로보노 활동이라고 그 KT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2007년도 정도에 프로보노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 같고요. IT 서포터즈를 통해서 전현직 KT 직원들이 IT 역량을 발휘해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IT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배경 및 목적을 보면 KT는 전국 어디나 다 있잖아요. 도서 산간 지방까지 다 KT가 들어가 있습니다. KT는 지역, 계층, 세대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T 서포터즈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도서상간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IT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제 KT가 전국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업 추진 내용으로 보면 2017년도에 이제 10주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현직 KT그룹 임직원들로 구성된 이제 프로보노 활동의 전문 자원봉사단이라는 거고요. 또 IT 교육 활동은 이제 정보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이나 시니어, 저소득층, 농어민들을 위한 격차 해소 기본 교육을 하고요. 또 청소년이나 시니어, 농어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유형별 맞춤 교육도 하고, 또 자립 자활용 교육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형별 맞춤 교육은 청소년을 위한 IoT와 소프트웨어 체험 기회를 이제 그 제공을 하고요. 또 시니어를 위한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요. 또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SNS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는 강사 교육을 시키고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IT 관련 자격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자체 각각에 있는 그 교육청, 교육지청을 비롯해서 이제 복지단체 또 장애인 직업 훈련센터 등과 같이 다양한 민간 그 교류 협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2007년부터 30만 회에 걸쳐서 약 320만 명한테 IT 교육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의 성과가 있었고요. 또 계층별로 보면은 이제 약 10년 동안에 시니어 계층은 77만 명, 장애인 계층은 24만 명, 학생 85만 명, 다문화 가정 34만 명. 여기서 이제 다문화 가정은 약 1,500명, 그 학생 및 일반인은 400명, 또 시니어 계층의 350명 가량이 정보기술 자격, 우리가 ITQ라고 하죠. 정보기술 자격을 취득하는데 그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25번째 사례는 유소년 월드컵입니다. 하나 케미컬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이벤트를 지향하고 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전개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하나케미컬은 모든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해갖고 직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맞춤형,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수혜자와의 연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지속성을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소년 월드컵은 이 특징들을 이제 고루고루 갖춰서 추진을 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배경은 사회 소외계층 아동이 자기개발과 특기, 적성, 향상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습니다. 사업 내용은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서울 본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지역이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서울과 그 각 사업장, 여수의 울산, 여수하고 울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임직원이 함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축구 활동을 이제 진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년 트라이서클 유소년 월드컵 행사를 개최해가지고요. 아동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또 자기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그 유소년이 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케미컬 임직원 봉사단이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 여수, 울산, 대전의 아동센터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축구교실을 이제 운영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전국의 이제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이제 참가 아동들의 정보를 이제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 축구 강습 단체가 이제 TBF 스포츠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BF 스포츠 아카데미가 참여를 이제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그 축구의 그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축구의 그 훈련을 시켜주는데, 여기 아카데미도 일부는 재능 기부 형태로 강습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의 이제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울산의 복지관, 또 울산의 초등학교, 여수의 지역아동센터, 대전의 아동복지센터, 또 대전의 복지관, 이런 그 단체 어린이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개별적인 참여가 아니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동들의 그
축구에 대한 그 꿈을 같이 이제 키워주는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사업장이 소재한 그런 지역의 축구 동호회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축구 교실을 현재는 이제 그 한화 그 케미칼의 그 전사 직원들의 이제 참여하는 사회공헌의 아이템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고요.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그 전문 축구 강습도 같이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그런 그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 그 축구 전문 축구 강습도 역시 TBF 스포츠 아카데미가 이제 재능 기부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외계층 아동들의 그런 기관을 통한 그 아동도 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워주는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의 축구 동호회를 또 전문적으로 또 강습도 해줘서 더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 15개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